인천일보 인턴 기자 이규림, 김예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일일 기자 체험을 하러 인천일보에 왔는데요. 저희가 인천일보 방송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 맨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여기 주 조정실인데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계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하고 뭐가 되게 많죠. 여기서 저희 영상, 사운드 체크, 뭐 조명 등등을 담당을 해서 촬영을 하십니다. 되게 뭐가 많네요. 나가서 보면은 왼쪽에 또 분장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화장 도구들도 있고 뭐 고데기, 거울, 저희 여기 의상들도 있어요. 여기서 촬영하시는 분들, 기자님들, PD님들 여기서 의상 준비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나가십니다. 저희는 스튜디오가 A랑 B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사용하는 곳은 A입니다. 들어가 보실게요. 여기서 저희 인천일보 영상을 거의 촬영하는 곳입니다. 제가 뉴스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의 뉴스는 뭐뭐뭐뭐입니다. 오, 괜찮아. 괜찮아? 보시면 여기 카메라도 엄청 많아요. 제가 한번 크로마키 앞에서 촬영을 해볼게요. 네. 11월 2일. 아, 오늘 3일인가요? 네, 3일이에요. 오늘의 뉴스를 100초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우와. 되게 카메라가 그치, 카메라가. 되게 많아요. 여기 막 손들도 되게 많고. 저기가 아까 그 주 조정실이었고요. 나가시면 이쪽에 VIP 대기실이라고 이제 저희 스튜디오 방문하시는 분들 대기하시는 곳이고요. 이렇게 저희 방송국이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시작합니다. 밤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인천 대표 상권인 구월동과 부평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인들은 늘어난 손님을 반기는 반면 확진자 급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71년 전 한국전쟁 당시 미국 폭격으로 사망한 인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비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권고를 내놨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후속 조치가 미진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1, 2기자 체험하러 온 인턴 기자 이규림. 인턴 기자 김예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인천일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하러 왔는데요. 저희 이용훈 PD님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질문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100초 브리핑 선정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먼저 이 백조 브리핑은 이 인천일보 TV가 이렇게 데일리로 이렇게 뉴스를 브리핑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일보 조간신문을 저희가 대신 읽어준다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인데 기사를 이렇게 한 6개 정도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백조 브리핑 그 주제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주제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인천 이슈 3개, 경기 이슈 3개 정도 하는데 뭐 그날 당일에 화제가 당연히 많이 됐었던 것들 중심으로 그리고 이 중앙 언론에서는 또 다르지 않았던 이 지역 언론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그렇게 선정을 해서 또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보는 데는 이해가 가서 그래서 최대한 짧게 2문장 정도 백조 브리핑 원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100초 브리핑 원고를 쓰는 요령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요령이 딱히 없어요. 그 대신 이제 짧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문장으로 보통 구성을 하는데 짧은데 안에 육하 원칙이랑 그 기사 내용이 다 담겨져 있으니까 최대한 함축해야 되고 최대한 그냥 사실로만 이렇게 2문장을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 풀어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해요. 저희 아까 보니까 여기 카메라 유선이 많은데 네. 이게 무엇인지. 이렇게 어떤 분들이 되게 신기하세요. 이거를 원고가 그래도 꽤 긴데 이거를 카메라를 보고서 외워서 하시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 카메라 앞에 프롬프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렌즈 앞에다가 원고가 올라갈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놓은 건데 그 원고를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원고를 외우지 않더라도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원고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0초 브리핑 촬영하실 때 초록색 배경에서 촬영하시는 건 어떤데? 혹시 이유가 있다면? 저희가 이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저 배경이 아닌데 찍을 때는 저 배경인데 여러분들이 또 요새는 워낙에 영상 촬영들을 많이 하시니까 크로마라는 장치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색으로 이제 배경을 단색으로 촬영을 하면은 이제 나중에 편집 과정에서 그 단색 부분을 지우고 원하는 화면이나 원하는 영상을 넣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기법인데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게 날씨 같은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캐스터가 이렇게 뒤에 화면을 보면서 말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 화면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가상의 벽에다가 이 촬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크로마를 입히는 방식이죠.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하는 방식이 크로마라는 방식이고 저희가 백조 브리핑을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국 PD이신데 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일단 지금 인천일보에서는 인천일보 TV라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TV랑 기자를 겸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취재도 하고 그리고 그 취재해 온 걸 가지고 영상으로 구성을 해서 이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기자랑 PD랑 겸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뭐 겸직을 하고 있지만 하는 일은 비슷해요. 취재하고 취재 만든 걸 영상으로 만든다 뿐이지 그냥 일반 그 취재 기자들이 하는 역할은 뭐 전화해서 인터뷰하고 취재 아이템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 기사로 만들고 그런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콘텐츠를 기획하시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일단은 그게 얼만큼 유익하냐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경쟁이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 만한 좀 화제성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면은 뭐 조회수야 많이 오르겠지만 그게 그 보는 사람들한테 유익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 기사로서의 영상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취재하려는 아이템이 우리가 이 영상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익함과 더불어서 화제를 줄 수 있는가 그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아이템을 선정하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나요? 네, 일단 아직 뭐 취재 단계인데 2025년에 인천에 이
개인 항공기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드론처럼 생긴 큰 비행기를 이제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거를 인천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좀 선도하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5년 상용화가 목표다라는 이제 그 보도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금 그러면은 공항은 어디에 선정을 할 건지, 관련 법은 어떻게 제정을 할 건지, 뭐 면허는 어떻게 딸 건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숙제도 해보고 또 그 공항 부지 실제로 한번 가봐서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국 PD가 되려면 좀 네. 유리한 전공이나 지식 같은 게 있다면 혹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정치학과 학생들이 정치를 제일 못하고 신방과 학생들이 한국을 제일 못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 PD가 되는데 전공은 저도 사실 전공이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전공이거든요. 그냥 사회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 외 것들은 이제 입사를 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이제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전공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영상에 대한 관심도 생기겠죠. 그래서 요새는 워낙에 1인 크리에이터들도 많고 해서 간단하게 영상 찍고 편집하는 거는 웬만한 이 친구들은 대부분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만 있으면은 뭐 전공이나 뭐 특별히 유리한 조건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방송국 PD가 되기 네. 위해서 유리한 동아리 활동 같은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의 연장선인데 기자가 되고 싶으면은 대학교 때 학부사에서 일을 해보는 게 이 나중에 취업을 해서 이 일에 익숙해지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PD가 되고 싶거나 아나운서가 되고 싶거나 하는 경우에는 방송국, 대학교마다 방송국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과정으로 이 제작이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몇 년 동안 체험을 하다 보면은 만약에 실제 영업에 투입했을 때 처음 겪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아리 활동들은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방송국 PD 생활 동안에 네. 좀 의미 있었던 일이 있다면 있을까요? 거의 아이템마다 다 여러 다른 면으로 기억이 남는데 그 재작년 여름에 너무 많이 더웠었는데 한번 쪽방촌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제 편견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그림을 당연히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또 막상 가보니까 에어컨도 잘 틀고 뭐 굉장히 이제 뭐 물론 생활은 우리가 사는 것보다 열악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취재를 가기 전에 너무 이 사람들은 이래야 돼 라는 편견을 갖고 그 그림을 찍어야겠다라고 미리 단정 짓고 갔던 게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안이든지 내가 먼저 그런 거를 결단을 내리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안에 전에 접근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뭐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배추 브리핑은 진짜 배추에 끝나는지? 네. 궁금하지도 않은 질문인 것 같은데, 네, 한 번도 백조에 끝나본 적은 없고, 이게 아무리 두 문장에 하나의 기사를 구성한다고 해도 6개가 되다 보니까, 100초는 넘고 한 2분 정도? 한 120초? 짧으면 120초, 뭐 길면은 2분 가까이, 3분 가까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가톨릭에는 되게 헬기가 뜰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따지고 저희는 의료적으로 보는 게
저희가 여기 방송국에 왔는데 영상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아까 촬영했잖아요. 네. 그 영상 편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왔는데. 저 지금 마침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앉으셔서 한번 네네네. 보시죠. 이게 아까 촬영했던 거고요. 네. 아까 촬영했던 거는 아닌데 네. 지금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미 인터뷰를 하러 나갈 때 그런 구성을 저희가 다 하고 나가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와서 또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할 거는 저희가 데이터 백업을 한 다음에 원본 확인을 먼저 해요. 녹음이나 촬영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끊기는 부분 없는지 또 확인도 한번 하고, 그리고 현장 이제 그 스케치 영상이라고 하죠. 네. 전경을 담았다거나 그 현장의 그림을 담았던 영상들을 쭉쭉쭉쭉 확인을 하고, 저희가 촬영하는 순서가 이미 구성이 거의 다 끝난 상태로 가서 그 흐름대로 거의 가기 때문에 인터뷰만 앞에 돌지 뒤로 놓지만 이제 나중에 영상 하면서 그 내용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학교에 도착을 해서 네. 이거는 이제 인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학생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영상을 찍었는데 거기 이제 1,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이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학생들이 먹고 있는지를 저희가 취재해서 담아봤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이나 효과음 그리고 자막 같은 것도 어떤 걸로 할 것인지, 또 사실은 미리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자막 같은 것들을 다 구성해 놓고 나가기 때문에 갔다 와서 바로 입히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있어요. 편집 시간은 많이 안 걸리겠네요. 편집 시간은 보통 정말 짧게는 하루 정말 잡아요. 근데 짧게 해도 하루네요. 네, 그 정도는 잡아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영상을 올려서 자르고 붙여서 저희가 끌어내는 게 아니라 네. 거기 내용도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막이나 효과음, 네. 그래픽 효과음이나 그런 디자인들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죠. 그래서 영상 촬영 시간과는 좀 다르죠. 편집 시간은 훨씬 더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 사용법이랑은 또 다른 부분이라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는 그건 또 1일 기자 체험 7강에 보시면은 제가 하는 게 있어요. 네. 참고해 주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점. 저희가 궁금한 게 생겨서 PD님을 찾아뵀는데요.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물어보시죠. 저희 보면은 촬영할 때 카메라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혹시 이런 게 PD 입사 전에 다 다룰 줄 알아야 하나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예습 복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 예습을 해가면은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고 좀 더 금방 익숙해지는데, 그렇다고 예습을 안 해간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미리 알면은 조금 유리한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건 무슨 시험처럼 기능을 뭐 전부 다 숙지하고 가야 된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럼 들어가서도 따로 배우나요? 그렇죠. 입사하고 뭐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면서 배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미리 조금 이제 조작법이라던가 뭐 촬영 간단한 구도라던가 이런 것들은 숙지를 하고 가면 좋은데, 그렇다고 또 그걸 아예 못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콘텐츠를 진행하고 이제 인터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섭외 같은 거는 네. 뭐 게스트나 장소 섭외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단 뭐 만약에 인터뷰를 누구로 할지 선정을 하면은 뭐 연락처를 일단 연락처를 모를 경우에는 SNS를 통해서 먼저 연락을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뭐 답장이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해서 섭외를 하기도 하고, 장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분들 이제 인터뷰가 바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정식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그 섭외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인터뷰이들이 바쁘고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할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편이에요. 혹시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 피디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이 노하우라기보다는 기본인 사항인데 일단 사전 조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뭐 그 사람이 어디 지역 출신이고 뭐 나이는 기본이고 또 뭐 취미가 뭔지 뭐 평소 말하는 습관이 어떤지 뭐 답변을 길게 하는 스타일인지 짧게 하는 스타일인지 그런 것들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기사 같은 것도 많이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인터뷰 기사가 있는지 그런 것도 많이 살펴보고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른 언론사나 다른 매체에서 질문을 안 했던 질문들 그리고 조금 더 이 개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 어떤 걸 궁금해할까 많이 생각해서 질문도 뭐 만약에 시간이 10분이어서 질문을 한 3, 4개 정도 할 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한 질문은 한 7, 8개, 뭐 10개 정도는 준비해 가요. 네, 그럼 이 두 분이서 일일 기자 체험을 하러 인천일보 TV에 방문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제가 상황을 한 가지 드릴 테니까 사전 지식 없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50년 된 이 노포 맛집으로 유명한 인천의 이 가게의 대를 이은 이 두 번째 이 경영자입니다. 그까지 상황만 가지고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 이 가게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이 일을 본격적으로 배운 건 10년이 채 안 돼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 가게를 이제 운영해 오시다 저한테 넘기셨는데, 뭐, 어깨 너머를 이렇게 조금씩 배우고, 본격적으로 배운 거는 이제 1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배울 때 네. 어머니께서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네네. 뭐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쉽게 알려주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사실 이 음식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는. 예, 그래서 어떤 맛을 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손님들은 꾸준히 오니까, 그 점이 좀 저한테는 힘들기도 하고,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50년 동안 되게 길게 장사를 하셨는데 여기만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서 길게 된 걸까요? 아, 예. 특별한 점이 아무래도 없진 않겠죠. 예, 사람들이 찾아주시니까. 근데 어떤 특별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성이죠. 청결하고 정성. 그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가게 손님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막 약간 손님들 중에 좀 무리한 요구나 그런 네. 부탁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고요? 아무래도 이 사람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마음 같을 수는 없는데 없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좀 거짓말이고 아무래도 이 술을 또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성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많죠. 그럴 때는 그래도 어쨌든 서비스업이니까는 웬만한 건 이제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또 이렇게 상황만으로 아무 정보 없이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질문들이 그래도 준비 안 한 것 치고 즉석에서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식당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대표 메뉴가 뭔지, 그리고 손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질문인데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식당을 가면은 하는 질문이라서 식상할 수 있는데 또 그치만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도 추가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래도 또 나름대로 되게 신선한 질문도 있었어요. 특별한 점이라던가 왜 이런 음식을 이어받게 됐는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기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기자, PD라는 직업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기레기라는 이 말이 들릴 정도로 사실 조금 이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대신 내가 중심을 어디에 가지고 가고 어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느냐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좋은 기자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좋은 PD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뭐 특정한 뭐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어떤 나중에 뭐 출세를 해서 뭐 정치를 해야지 이런 계획으로 이제 시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 기자나 PD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이 조건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자라는 지금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학생들 대신에 저희가 일일 기자 체험을 하러 왔는데 네. 저희 아까 저기서 체험도 하고 네.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나중에 현업에서 만나길 또 기원하겠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